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자, 이번 소식은 자동차 기능 구독 서비스 논란이 이번 달에 일어났습니다. 이 논란을 일으킨 곳은 BMW사인데요. 여러분들 겨울철에 엉덩이 시트 따뜻하게 해주는 엉따 기능 아시잖아요. 그걸 이용하려면 구독 요금을 내라는 거예요. 1개월의 구독 요금이 24,000원, 열선 핸들도 13,000원, 하이빔 어시스턴트 11,000원,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라고 반자율주행 기능, 그것도 51,000원. 한 달마다 내라는 겁니다. 그 기능을 원하면. 물론 원하지 않으면 안 쓰면 돼요. 자, 장기간으로 1년 구독 요금을 하게 되면 조금 할인을 해주고요. 일시불로 한 번 내는 무제한 요금 같은 경우에는 할인폭이 제일 커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쌉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럼 필요한 것만 쓰고 안 필요한 거는 안 써도 되니까 더 이득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이 포인트예요. 이미 하드웨어를 넣어놓고 그 기능을 못 쓰게 막아두는 것이 맞냐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섭섭해 했다는 거예요. 특히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이미 다 깔아놨는데 하드웨어는 그걸 돈 안 내면 못 쓰게 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냐라는 반발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그래서 현재는 BM 서비스에서 이 구독요금제를 철회했습니다. 예전처럼 옵션으로 구매하면 그냥 쓰는 걸로 예전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더 버지 매체는 이런 기사 타이틀을 뽑았어요. 자극적이죠? 자동차의 미래는 구독 악몽이다. 나이트메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기사 내용 살펴보시면은 자동차 가격 상승과 이윤 감소를 상쇄시키기 위한 혐오스러운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생각하면 이는 골치 아픈 트렌드라는 것이죠. 콕스 오토모티브 설문조사에 따르면 75%의 사람들 이를 이용할 생각이 없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또 재미난 점. 이런 구독요금 계획은요, 주로 BMW, 벤츠 같은 고급 자동차 회사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싼 비용을 지불할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GM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구독 서비스로 2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10년 내에 2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더 버지가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GM이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펠로톤과 같은 리그로 들어가고 있다. 구독 서비스 회사로 자동차 회사가 수익화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BMW뿐만이 아니라 벤츠도 이런 시도를 했어요. 뒷바퀴가 원래는 4.5도만 꺾이는데 구독 요금을 기능으로 사면은 10도까지 꺾여서 주차를 할 때나 주차한 차를 뺄 때 편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드웨어는 이렇게 다 넣어주고 이거 이용하려면은 1년에 요금을 70만 원씩 매년 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꽤나 여기에 대해서 또 섭섭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자동차 구독 경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자동차연구원 장대석 선임연구원님께서 보고서를 발간하신 게 있는데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자, 테슬라라든지 GM,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구독 서비스로 출시하고 있고, 현대차나 기타 회사들도 비디오, 음악 스트리밍, 원격 제어 등을 구독 서비스로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비자나 자동차 기업에게 이득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기능만 그때그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조사가 제시하는 조합이 아니라 취향에 맞게 기능들을 구독해서 조합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내가 원할 때는 썼다가 필요 없을 때는 안 쓰는 이런 탄력적인 이용까지 가능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만족도 높은 기능들을 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가지고 고객들을 묶어놓을 수 있는 효과가 생길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또 다른 매출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재밌어요. 생산 효율성 증가. 예전에는 우리가 옵션이 다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하니까 아무래도 생산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좀 지연이 될 수 있었는데, 다 똑같이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필요한 기능을 구독으로 풀어주게 되면은 똑같은 차를 다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생산 효율이 증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이미 판매된 차량한테 또 다른 서비스를 업데이트 해줘가지고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요금 조정을 통해서 수익화를 또 매출을 신경 쓸 수 있다는 거, 소비자에게나 자동차 기업에게나 좋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내용은 뭐가 있냐면은 현재 구독 서비스는 음악 스트리밍에만 거의 한정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고 통신이 이제 초고속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자율주행 때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즐겨야 되니까 이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비자들은 앞으로 이런 다양한 구독 기능들을 고려해가지고 자동차를 또 구매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또 구독 서비스는 결제 주기마다 소비자들의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해지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기술이 앞으로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잘하는 곳이 그래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기능이 구독 서비스로 제공이 되면은 뭐야? 안전을 너네들은 돈 주고 판매하는 거야?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기능의 구독 서비스와 소비자가 어디까지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